1929년에 시카고에서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밀주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서로 세력 다툼이 되고 조직이 커지면서 복잡한 상황이 될 때 1929년 우리가 성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마피아의 한쪽이 다른 마피아단에게 무차별 살해를 하는데 무려 7명을 기관단총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총기 규제가 미국 사회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게 150년, 200년 이상은 총기 규제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자유의 상징인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처참한 그 사건 때문에 총기 규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생기면서 드디어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초로 연방 총기 규제법인 국가 총기법을 제정합니다. 그걸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934년 국가 총기법 주요 내용. 총기 제조, 유통, 매매의 세금 부과. 특정 총신 길이에 해당되는 엽총과 소총, 그리고 기관총 등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하라. 뭐 소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네. 지금 보면은 총을 사려면 세금을 내라는 것이 이게 뭔 얘기예요? 근데 기관총은 무려 얼마를 보유한 줄 아십니까? 얼마요? 200불. 그 당시 지금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여전히 이제 그저 보통의 호신용의 총은 쉽게 살 수 있지만은 기관총은 노. 왜냐하면 마피아들의 전쟁이 갈수록 총이殺傷 능력이 큰 위험한 총을 썼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라.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하지만 이 최초의 연방총기규제법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평화가 오랫동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63년 또다시 미국을 엄청난 쇼크에 빠진 유명한 사건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집권 3년 차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 달라스를 와서 이제 카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암살? 네, 맞습니다. 어떡해. 세 발을 암살자가 쏩니다. 한 발은 이제 실패했고 두 번째 총탄이 목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제클린 여사가 6초 뒤에 세 번째 총알이 오른쪽 뇌를 관통해서 사실상 거의 뇌 반쪽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달라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망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대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했을까? 범인은 리 하비 오스왈드,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의 직원이었는데 거기에 6층에서 총을 쐈죠. 총이 6.5mm 탄환을 썼던 이탈리아산 까르카노 소총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체 이 소총을 어떻게 얻은 것일까? 오스왈드는 미국에서 산 것 같은데? 우체국 소포로 총을 구입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우체부는 어떻게 배달을 해요, 저거를요? 배달이 돼요. 돈 배달이 주면. 되죠. 그 잡지 보다가 그 총 광고 나와요. 그래서 이 총이 좋을까 이 총 좋을 그 총이 쭉 나오는데 그 총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전화로 그 구매처 전화해가지고 총 좀 보내주세요. 그럼 돈 붙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편으로 자기 집으로 왔던 총이에요. 그 총 쓰고 암살시켰어요. 케네디 대통령. 이건 저격인데, 이 총은. 총 사실 뭐 이해해요. 자유 맞는데 저런 총을 그냥 무슨 뭐 신분증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편으로 받는다라는 게 이게 너무 허술한 법 아니냐고요. 지금 뭐 세금도 있고 하지만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어떤 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론이 또 이 규제법이 잠잠하게 돼요. 그런데 더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5년 뒤에 일어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민권운동의 대부였다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자의 저격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존경하고 사랑했던 대통령, 그리고 똑같이 흑인들의 또 민권운동의 우상이었던 킹 목사가 총기로 이게 저격당하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결과 나온 게 1968년 지금의 총기 규제의 바탕을 이루는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기훈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1968년 총기 규제법 주요 내용. 소총과 산탄총 우편 주문 판매 금지. 구매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마약 중독자와 전과자 등 범죄 문제가 있는 이력자, 정신질환자에게 총기 판매 제한. 장총은 18세, 권총은 21세부터 구매 가능.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실효성이 높았던 연방법입니다. 1968년 총기 규제법이 지금의 모든 총기 규제법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약간의 주마다 변동이 있고 이걸 가지고 연방법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기둥이네요. 그렇다면 법이 제정된 후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79년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3만에 달할 정도였는데 그러던 중 총기 사건의 그림자가 또다시 어떤 미국 대통령에게 드리워집니다. 레이건? 레이건. 1980년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재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때는 1981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호텔에서 오찬을 마치고 나오던 레이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6발을 쏩니다. We've just been given this hard word. The president was shot once in the left chest near the left arm. According to Lynn Nofsinger, the president is conscious. 와, 생방송이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이게 총탄 제거를 하고 며칠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한 후에 퇴원을 했죠. 자, 청격범의 얼굴과 범행에 사용했던 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범인은 25살의 존 행클리였습니다.
그거 1초도 안 되게 6발이나. 다 썼네요, 진짜.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피해자가 대통령 공보비서관이었던 제임스 브래디였습니다. 브래디가 머리에 박힌 총알이 굉장히 위험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마어마한 수술 끝에 이제 살아는 났지만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 드러났는데 핑클리가 영화 배우 유명한 조디 포스터를 짝사랑했습니다. 조디 파스터. Jodie Foster? 예, 결국은 조디 포스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조디 파스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거기에 연루되기 싫겠죠 일단. 그렇죠. 모든 암살자들은 사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야 되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판정이 돼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기한 치료 감호를 때린 거예요. 5년 전에 출소했습니다. 어? 뉴스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 환자에게 총을 팔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정신병 환자에 대한 총기 규제 논란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서 또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좀 강력한 규제 법안이 나오나요? 근데 여기서 암살 시도 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공보비서관 제임스 브래디잖아요. 그래서 브래디를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법 제정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1993년 브래디 권총 폭력 예방법이 통과되었는데 처음 법안을 제안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1993년 브래디 권총 폭력 예방법 주요 내용. 신원 조회를 위해 5일간의 대기 기간을 의무화. 총기 구매 예정자가 경찰이 수배하고 있는 범죄자가 아닌지, 혹은 불법 체류자가 아닌지, 혹은 정신 이상자가 아닌지 등의 배경 조사 실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계속 뭔가 규제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줄어들었겠네요, 이런 범죄 같은 것들이. 이제 효과 면에서는 지금도 뭐 논문이 나오고 있던데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쪽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어떤 쪽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데 왜 실효성이 없었냐면은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공식 총기 매장에만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합법적으로 하는구만. 그렇습니다. 문제는 총기 유통의 40% 이상이 어디서 합니까? 동네 벼룩시장, 개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다지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무튼 권총 규제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놓고 이제 의회 내에서 설왕설래를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1991년 10월 텍사스 중부에 있던 키일린의 한 카페테리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 일명 텍사스 키일린 대학살이 발생합니다. 텍사스 키일린 대학살은 35세의 조지 헤너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루비라는 카페테리아의 이 창문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무차별 난사를 합니다. 그때 약 카페테리아에 15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난히 그날 붐볐는데 14분 동안 50명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사형 집행하는 것처럼 숨어있는 사람을 머리에 대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23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연방정부는 이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총기 난사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효 10년인 소위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9개의 공격용 무기는 제조 또는 판매 금지, 10발이 넘는 신형 대용량 탄창 금지. 아, 이제는 종류 규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공격용 무기라는 것은 군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나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고 또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 AR-15 소총을 포함한 19개의 무기를 일반인에게 팔 수 없다. 이 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런데 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이 법에 이러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거리라는 건 누구도 생각을 못합니다. 총기 회사들이 꼼수를 부려요. 몰래 판매한 불법 판매? 훨씬 두껍고 강력한 총알을 씁니다. 일부러 이렇게 교묘하게 튀어가지고 10발만 넣을 수 있는 단창을 그 제작사들이 만든 거죠. 계속 판매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총을 더 선호해요. 또 이것은 10년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2004년에 시효가 끝나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저 금지법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공격용 무기를 이제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개장 안 했으니까, 연장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연방 나름대로 총기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만들었다 해도 이제 주정부에서는 또 다른 이 총기 규제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소유, 소지를 다 나눠서 봐야 되는데 다 소유 이거는 권리니까 보장이 돼야 되지만 구매나 소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총이냐, 어디서 들고 다닐 수 있느냐 이 모든 변수를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컨대 알래스카는 총기 규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생존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총기를 사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와 주에서는 14세 이상만 되면 부모의 보호와 감독 아래 엽총 같은 것을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는 텍사스 같은 경우 그냥 막 그냥 보이게 할 수 있고. 보이게끔 막 다닐 수 있어요. 막 커피 한 잔 먹으러 갈 수 있고 여기 총 있고 나 총 있다.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있어요. 이해 안 가는 법이야. 이런 상황은 미국의 수도인 이 워싱턴 DC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2008년의 얘기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를 가장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던 딕 앤서니 헬러라는 사람이 연방헌법 수정헌법 제2조에 제시된 국민의 권리를 워싱턴 DC가 침해하고 있다.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이 뭐였을까요? 워싱턴 DC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이라고 판정해서 헬러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 4번까지 갔는데. 결국 미국은 총을 규제하는 것보다 총을 소유할 권리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 미국인들이 총기 소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여론조사가 하는데 한번 볼까요? 궁금하다 이거. 맞아, 궁금해요. 개인 권총 소지 금지 반대. 빨간색은 친총, 밑에는 반총. 80%가 진총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제 그만 알아보죠 이거. 그래서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려면 총을 소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여성이 총으로 강도들하고 맞닥뜨리죠. 근데 강도들이 다 도망가요. 그중에 한 명이 총에 맞고 죽습니다.